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후장 매매 흐름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볼까요? 무엇으로 준비하고 오셨어요? 삼성전자 협력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한 5% 넘게 오르면서 참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는 잭슨 황희 엔비디아 GTC에서 삼성전자 HBM 저희 테스트 중이고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엑시콘이 오늘 대장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엑시콘에도 임원진들도 삼성전자 출신들도 많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HB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SK하이닉스 관련된 협력사 밴드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2023년도에 루머가 좀 돌았던 부분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궁합이 맞지 않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벼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게 다시 한 번 더 그 엔비디아 CEO를 통해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HBM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장비주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 밴드들이 상당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요거는 좀 이따 뒤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이오테크닉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SK하이닉스발로 인한 상승이 많이 나타났다면 현재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주요 거래처가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어닐링 장비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수혜의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는 좀 더 안정적인 선 안에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YIK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IK 같은 경우에도 엑시콘과에 대한 계열사에 대한 입장에 있는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YIK 같은 경우에도 임원진들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은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일봉상에서 보면 전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장비단 안에서에 대한 삼성전자 기대감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 오늘 오후장의 매수 포인트로도 이 YIK 대단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YIK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럼 궁금한 게 이미 많이 달린 말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는 뭔가 달릴 것 같은 삼성전자, 이 둘 중에 한 종목을 택한다면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하다 보세요? 저는 오른 종목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는 이제 워낙 또 상승폭이 컸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가지 기업 중에 고른다면 삼성전자를 그래도 선택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협력사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요? 삼성전자 협력사를 사시는 게 맞죠. 그렇다고 제가 삼성전자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물론 좋아하고 매력적이지만, 네, 그렇죠.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돈이 한정적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협력사 밴드로 한번 공략해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관련주로 삼성전자 협력사로 아주 한눈에 보기 좋게 다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으로 들고 오셨어요? 자, 일본에서 현재 치사율 30% 넘게 나타나는 질병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단 키트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본 하면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벚꽃 시즌에는 더 특히나 많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뉴스에서도 이제 점점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등으로. 다행히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환율 차이가 그만큼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다행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이런 전염병이 현재 발병하고 있을 때마다 이것이 좀 더 확산되는 기조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은 것이 치사율이 높을수록 전염력은 조금 약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는 낙폭과대 종목군이었다는 거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수젠텍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젠텍이 바닥권역에서 오늘 그 단기 급등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아시다시피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이것은 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을 시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위치를 보면 과거 코로나 때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승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가 조그만 재료만 터지더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강하게 수급을 동반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본다면 SD 바이오 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광고 모델로 송중기 씨를 쓸 정도로 상당히 이 회사에 대한 매출 기반이 나타났던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학교에도 보급되는 상품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진단 키트 안에서도 이제 SD 바이오 센서 모델이 많이 그 납품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 감안했을 때 이제 SD 바이오 센서도 충분히 하방 경직성은 나타났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테마만 보자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갈 테마인가요? 좀 더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FMC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현재에 대한 개별주 양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는 섹터군 안에 진단키트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 전까지 나왔던 연관 검색어가 AI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이용한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은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네, 화장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다 같이 좀 오르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한 10만 원이나 상향을 했어요. 근데 사실 LG 생활 건강은 좀 하락폭이 워낙 길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볼 때 중립 의견이 가장 안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네. 거의 뭐 매도 의견을 내지는 보니까. 않는 측면이 존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더라도 10만 원을 높여서 잡더라도 사실 빠진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레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최악은 벗어났다. 이런 기조에 대한 뉘앙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은 중국대에 대한 매출이 높았고,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일본에 대한 매출이라는 미국에 대한 매출을 많이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처가 중국 쪽에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을 빼놓고는 화장품주가 쉽게 반등이 나서기 조금 힘든 상황들이었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에 대한 LG생활건강에 대한 부분도 결국 리포트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이 정도 빠질 것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그래도 용이하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본다면 코스맥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을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미국 내에 대한 뉴스킨에 대한 매출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그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코스맥스도 상당히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화장품 업종 자체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거든요. 그만큼 주문형 제작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OEM이나 ODM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특화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화장품주 안에서 고른다면 저는 코스맥스가 오늘에 대한 반등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LG생활건강도 나쁘지 않고 또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코스맥스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순간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관련해서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반도체 협력사도 봤고 여러 가지 협력사들 봤는데 오늘 이제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대주주 지분 관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모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원익 IPS, 뭐 LOT 베큐엄, 뭐 SNS텍,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많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개가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소재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재 기업들이 현재는 주가가 많이 낮은 상태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투자 이슈가 좀 더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DNF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DNF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에 대한 지분도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FST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IK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임원 출신들이 또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그 외 반도체 외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또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이 원픽으로 넘어가네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시나요? 네, 뭐 요 다 봤고요. 그래서 뭐 지금 기타 부분은 저희가 뭐 사정상 준비가 조금 짧았는데 곧장 원픽을 보시면 오늘 이제 솔브레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재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상당히 뭐 지금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솔브레인은 바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약 5.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메모리 감산으로 인해서 악재가 선반영된 구간이었다면 이 솔브레인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소재가 이제 슬러리라는 소재인데 그것이 이제 평판 작업을 할 때 이루어지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런 평판 작업에 그 HBM 관련된 평판 작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가 바로 이 슬러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솔브레인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솔브레인 관계사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런 구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솔브레인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솔브레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